자, 볼게요. 다시.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해볼게요. 미국 혁명. 미국 혁명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국 혁명을 했었잖아요. 영국 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 혁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미국 혁명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미국은 이제 이주로 시작된 나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메이플라워인데 1620년이죠. 1620년이면 제임스 1세 때입니다. 제임스 1세 때 청교도 혁명. 이 장로교라고 나와 있는데 영국에 잉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요 스코틀랜드에서 칼빙파를 믿는 사람들 장로교라고 했고 잉글랜드에서 칼빙파 믿는 사람들의 청교도라고 있어요. 이 장로교에 대한 청교도에 대한 박해는 결국 똑같은 칼빙파니까 장로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겠죠.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한 게 메이플라워 사건이죠. 자, 그래서 대서양 연안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주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엄청나게 많은 이주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해안에 13개조의 영국 식민지 형성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시 전투 이후에 영국이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마다 강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독자적인 의회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독자적인 의회도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혁명의 배경으로 가면요. 존 노크 1690년에 나왔던 존 노크의 시민정부론의 사회계약서를 영향을 받습니다. 존 노크 1689년에 권리장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리장정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기서는 저항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저항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저항권은 결국 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항권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더 잘 누리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연권마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국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7년 전쟁이 있었고 요 7년 전쟁에서 미국이 13개 주를 영국이 확보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때 재정난이 발생해요.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돈을 좀 뜯어내려 했던 거죠. 인지세, 설탕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 같은 거에 세금 매기고 했어요.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매기고 이랬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납세 거부 운동이 식민지에서 발생한 거죠.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 우리가 대표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과세를 하냐. 그래서 차세만 남기고 다 폐지합니다. 그러나 이 차에 대해서도 반항하게 된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의회가 돈이 필요해서 식민지에게 세금 좀 거둘러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차세만 남기고 다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세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니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조치하게 되는 거죠. 자, 혁명의 전개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게 혁명의 전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스턴 차 사건이 먼저입니다. 차 사건이 먼저고 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제2차 대륙회의가 있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 이때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본국에 항의를 하면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국과 식민지 민병대들이 무력 충돌한 게 렉시턴 전투입니다. 렉시턴 전투. 요거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아니죠. 봐요. 4일 뒤에요. 팩트리 헨리가 연설을 하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독립의 열망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요 76년이에요. 76년. 그 다음 제2차 대륙회의 때 워싱턴을 총사령관을 임명하고요.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제1차 대륙회의 때 워싱턴 장군을 뽑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게 되죠? 독립선언까지 발표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리고 독립선언에는 뭐가 들어가냐? 천부인권이 들어가요. 이게 하늘이 준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권 재민, 그리고 저항권.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1차 회의가 있었고 민병대 조직이 되죠. 그다음 렉시턴 전투가 있습니다. 렉시턴 전투와 동시에 팩트리의 연설이 있죠. 팩트리 연설이 있고 그 다음 몇 차?
2차. 여기서 뭐가 발표돼요?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는 거죠. 2차를 물어볼 수도 있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수도 있겠죠.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반에는 열세였어요. 그러나 7년 전쟁의 여파로 7년 전쟁 때 생각을 해봐요. 프랑스 깨졌죠. 그다음에 에스파냐 어떻습니까? 에스파냐 무력함대 깨졌죠. 얘들 다 영국한테 한 번씩 깨진 애들이에요. 7년 전쟁에서 한번 깨졌죠. 무력함대로 깨졌죠. 네덜란드 항해법으로 깨졌죠. 요 나라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상호 견제 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파리 조약을 맺으면서 독립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패트리 연설 렉시턴 전투 1차 렉시턴 전투 2차 그 다음에 요크타운 마지막으로 파리 조약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요 라인을 먼저 순서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1차 렉시턴 2차 요코타운 파리 조약 이렇게 해서 독립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연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 13개주 있죠. 13개주의 연방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연방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상권 분립. 그다음 공화정에 입각한 재정을 내오면서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이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을 뽑게 되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결국 프랑스 영향을 줘요. 프랑스 영향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혁명 정신이 영향을 준 것도 있고 혁명 정신 자체에 영향을 준 것도 있고 프랑스도 이것 때문에 재정난이 왜 재정난이 발생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크게는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은 크게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사건들인데,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스턴 차 사건 있었죠.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에 1차 대륙회의, 2차, 그리고 렉싱턴 전투, 그 다음에 2차 대륙회의, 그 다음에 요코타운 전투, 그 다음에 파리 강화조약.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합중국은 그 뒤에 나옵니다. 미합중국 선언은 그 뒤에 나온다. 당연히 헌법은 그 뒤에겠죠. 연방 헌법은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된 건 독립선언이지 연방 헌법이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